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정책이 있냐면요. 스키밍 전략과 침투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키밍 전략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선고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일단 높은 가격으로 매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스키밍 가격이에요. 반면 침투 가격은 뭐냐? 처음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한다? 예, 고가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침투 가격입니다. 여러분, 스키밍 가격과 우리 침투 가격은 정말 현실에서 많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스키밍 가격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아주 큰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반도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리 반도체 넘버원이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래에 와서 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이전에는 어느 나라의 제품들이 주로 반도체 1등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의 반도체가요. 사실 어마무시하게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발주자가 누구였냐? 예, 삼성이었어요. 삼성.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펼쳤냐면요. 가격 정책을 펼쳤냐면 이 스키밍 전략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보다 항상 앞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의 최신 모델과 최신 기술은요, 얘네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를 들어서 8기가짜리 램에 반도체가 딱 나오면요. 이게 완전 시장에 처음 나오는 신기술이죠. 그럼 이걸 시장에 딱 내놔요. 그럼 아무도 지금 이 기술을 선보인 사람도 없고 이 제품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램 하나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기밖에 안 파니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품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참 팔고 있으면요. 그 파는 동안 삼성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드디어 1년 뒤에 반도체 8기가짜리 똑같은 기술의 8기가짜리 램을 드디어 생산을 합니다. 그럼 삼성이 이제 이거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팔고 싶겠죠. 이제 막 나온 거니까. 그럼 일본처럼 10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하냐? 삼성 8기가 딱 나오죠? 그러면 자기들의 그 8기가짜리는요. 1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누구 거 사겠어요? 당연히 일본 거 사죠. 당연히 일본 거 삽니다.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일본은 그때 8기가짜리를 10만 원에 확 다운시키고 난 뒤에 즉 고가격으로 했다가 한참 잘 팔아먹고 난 뒤에 경쟁회사가 그 제품을 딱 만들어 나오면요. 이제 완전 저가로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삼성이 8기가를 만든 기간 동안 일본은 판매하면서도 당연히 그 다음 모델을 준비한 거예요. 16기가짜리 모델을 준비해요. 그럼 8기가짜리가 삼성이 딱 대체품으로 나오게 되면, 경쟁품으로 나오게 되면요. 10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확 내려버리고 자신들의 16기가는요. 다시 100만원에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요. 엄청난 손실을 감수를 했었던 겁니다. 사실 그게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그 손실을 많이 보존을 해줬죠. 예, 많이 보존을 해주고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일본이 했던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스키밍 전략이에요. 자신들의 최신 제품이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엄청 비싸게 팔고 상대가, 경쟁자가 그랑 비슷한 제품이 딱 나오면 그 제품을 확 다운시키고 다시 자기들의 신제품은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이게 뭐냐? 스키밍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완전 역전이 됐냐면요. 이건 뭐 약간 마케팅이랑 이제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합니다만 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그렇게 해서 늘 삼성이 적자를 보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늘 적자를 보면서 따라가긴 했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게 이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만든 기술을 따라가는데 1년이 걸렸다면요.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6개월, 3개월, 2개월 이제 어느 순간 거의 동시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손실을 계속 국가가 메꿔주면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백업을 해주니까 삼성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이걸 메꿔냅니다. 메꿔내다가 여러분들 우리 통신 시장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예전에는요. 그 모바일로 데이터를 쓸 때 뭐 썼냐면 3G를 썼습니다. 3G. 2G 세대는 잠깐 놔두고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부 다 3G 핸드폰을 썼죠. 3G 통신. 그러다가 여러분 아예 3G라는 그 통신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면서 LTE 뭡니까? 4G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는 뭐까지 나왔습니까?
5G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시장도 보면요. 더욱더 발전된 어떤 기술력을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 기술이 완전히 바뀌는 케이스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3G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4G가 나오고 4G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다시 또 향상된 기술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5G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이 획기적으로 한번 탁 바뀔 때는요. 이때는 표준이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반도체의 표준은 누가 여지껏 계속 만들었냐면요. 항상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3G에서 4G로 바뀌는 그 시점에 삼성이 이미 기술로는 이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반도체 표준이 바뀌는 그 시기에 일본은 반도체를 이제 표준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반도체 여러분 이제 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판에다가 반도체를 이렇게 흔히 말해서 깎아서 쓰는 방식으로 쓰자고 이렇게 일본 측에서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깎아서 만들긴 하면 굉장히 그 반도체가 안정적이고 좋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불량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자신들의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판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깎아서 심는 방식으로 썼던 겁니다. 근데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야, 그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량률도 높으니까 그러지 말고 반도체 판 위에다가 부품을 위에다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쌓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스태킹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반도체를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완전히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누가 승리했냐? 예, 삼성이 승리합니다. 굉장히 그 스태킹 방식이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불량률도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때부터 삼성이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앞질렀던 그 순간이 바로 그 표준이 바뀔 때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뀌고 이렇게 삼성이 앞지르고 난 뒤로부터는 일본이 따라오지 못했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은 반도체는 전체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넘버1 반도체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삼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바로 그 일본과 삼성의 반도체 경쟁에서 일본이 사용했던 가격 정책이 뭐였냐? 그게 스키밍 전략입니다.